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다시 우리 독일 수학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는 계산왕 20가지의 셈 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왕 20가지의 셈은 아이 수준에 맞게 잘 판별하셔서 어느 정도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걸 다 해야겠다. 이번 한 번에, 한 주 안에 이걸 다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진행을 하시되, 일부를 하시되, 그 순서는 꼭 처음부터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가운데 페이지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친구가 1학년 이상이다. 그러면, 가운데 페이지부터 아이가 원하는 페이지부터 하는 것도 오케이입니다. 근데 1학년이 아직 아니고 더하기 빼기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처음부터 쭉 흐름을 한번 타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10 이하의 덧셈과 뺄셈 부분 이제 복습하는 건데요. 사실 이 시리즈, 계산왕 시리즈가 10 이하, 10까지의 그 셈이 먼저고, 그 다음 20까지의 셈이에요. 저희가 이제 기수별로 촬영을 따로 할 수 없어서 지금 초반에 이걸 먼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요 앞부분 페이지만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워크지, 활동지로 보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요거는 이 식을 보고 이렇게 그냥 풀 수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그 이제 유아 친구들 중에는 요 더하기 빼기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여기 요 20까지 쓰여 있는 이 수판이 힌트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미지가 되어 주는 거죠. 그래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 시지가 이미지, 이미지네이션 이게 중요하다. 이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얼마나 많이 넣었느냐에 따라서 이 인출되는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그 정확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 더하기 5를 수로 자칫하다가는 이게, 그러니까 기계적인 계산이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외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1 더하기 5를 6이라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이미지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구체물로 먼저 아이가 이 덧셈이 어떤 이미지고 뺄셈이 어떤 이미지인지 먼저 아이가 이해하고,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그러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반구체물로 하는데, 이 지금 1부터 20까지 쓰여 있는 요게 반구체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 부분이 나중에 이제 어디로 연결됐느냐, 수직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수직선으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직선이 딱 나왔을 때 그 수직선 상에서도 더하기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빼기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드게임 하는 것처럼 1에서 20까지 이렇게 쓰여 있는 이 순서 수판을 과 연결을 시켜주면 이제 수직선이 굉장히 명확하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1 더하기 5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럼 피규어를 여기 1 위에 두는 거예요. 그 외에 피규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레고 캐릭터도 있고, 그죠? 뭐든 작은 피규어를 여기 위에 놓고, 여기서 보드게임 하듯이 5칸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야죠. 하나, 둘, 셋, 넷, 5칸. 왔을 때 어디 피규어 이렇게 있겠죠? 요게 몇인지. 6이죠. 이렇게 6. 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또 저희가 추천한 방법은, 이게 지금 여기 12개, 왼쪽 12개로 지금 2세트의 문제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저는 뭐 다른 데 이제 유출은 하지 마시고, 뭐 이런 페이지를 이제
모든 페이지를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연습이 좀 필요한 페이지는 복사나 뭐 이런 거 하셔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사진 찍어서 패드에 이렇게 패드 있으시면 하신 다음에 엄마랑 그 게임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뭐 아이는 A, 엄마는 B 해가지고 누가 더 빨리 그 이렇게 찾나 피규어 놓아가면서 1 더하기 3 놓고 이렇게 피규어가 필요한 친구들은 엄마가 게임할 때도 피규어를 놓아가면서 해야 될 거고 피규어가 필요 없는 친구들은 엄마도 그냥 바로 계산하는 걸로 해야겠죠. 그래서 아이의 수준에 맞게 이걸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하자면 이 정도 계산이 그냥 되는 친구들은 그냥 해도 된다. 근데 이 계산이 어려운 친구들은 요거를 활용해서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얘를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한 페이지를 엄마와 아이가 게임처럼 이렇게 키트 따로 이렇게 가지고 진행을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다라는 팁 드려봅니다. 네. 사실은 이 페이지의 핵심은 이 수판이에요. 20가지 수판. 이게 이 교재 끝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반구체물 이미지로 조금 이제 추상화된 이미지로 아이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다. 그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2화의 덧셈인데, 그래서 그 앞 페이지에서는 이제 12화의 덧셈, 뺄셈에 대한 복습을 진행했고, 이제 요게 본 페이지, 진도인 거죠. 22화의 덧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1에서 2를 더하는 거. 여기 굳이 그 이번에는 그냥 나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 페이지부터는 계산할 수 있는 친구들도 피규어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넣어가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 두 세트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한 세트만이라도 지금 요런 것들이 지금 양 페이지로 다음 페이지나 이전 페이지에도 요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왼쪽에 답이 나오는 거니까 얘는 이쪽과 이쪽을 따로따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아이가 너무 많다고 느낀다면 다른 날 진행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11부터 2가 더해진다는 거는 어디로 움직여야 되지? 피규어가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두 칸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수직선을 나중에 할 때 그 수직선 상에서도 더하기 빼기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까지 잡고 간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12번까지 피규어를 직접 놓아가면서 진행을 해주시고 자 이게 지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굉장히 낯설어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거는 이제 등호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다면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낯설겠죠. 친구한테 요거 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얘는 이름이 있어. 너는 이름이 뭐니? 나는 차지인데 차지라는 이름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있어. 근데 얘도 너도 이름이 있고 너의 이름에 뜻이 있지? 얘도 이름이 있고 얘 이름에 뜻이 있어. 얘의 이름은 등호인데 얘의 뜻은 같다라는 뜻이야. 같다라는 걸 나타내는 기호라는 뜻이야. 그러면 뭐가 같냐면 여기 얘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게 같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11 더하기 12는 우리가 아까 답을 13으로 찾았잖아. 여기 13으로 11에서 두 칸 더 가서 13이라고 찾았는데 11이랑 2를 더하면 13이랑 같다라는 의미거든. 똑같이. 이 동그라미는 같은데 뭐랑 같았냐면 1에 13을 더한 거랑 같대. 그럼 1에 13을 더해볼까? 1이 여기고 13이면 몇 칸을 가야 되지? 한번 가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여기네. 여기. 맞아. 1 더하기 13은 14와 같다. 그래서 14를 찾아주면 돼. 14를 찾아주면 돼. 이렇게 해서 등호의 의미까지 이름과 의미까지 명확하게 이번 이 페이지에서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장 22화의 뺄셈이에요. 같은
프로세스로 덧셈과 지금 프로세스가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이 반복되는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 인지 과정상 덧셈보다 뺄셈을 이해하는데 더 복잡한 인지 프로세스를 거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덧셈에서 우리가 경험한 그 프로세스를 뺄셈에서 한 번 더 동일하게 경험을 하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에너지가 들 필요가 없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다 여기에서 뭐에 집중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뺄셈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이 이제 마련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왜 이렇게 반복되는 느낌이지? 그게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프로세스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뺄셈을 더 어려워하는데 이 반복되는 프로세스 속에서 아이가 더 쉽게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피규어를 이용해서 보드게임 하듯이 18부터 자, 4를 빼는데 이때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나? 이 질문 던져주세요.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왼쪽으로 얘를 기준으로 왼쪽 하나 둘셋 여기 이렇게 온다는 거. 여기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답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전에는 더하기일 경우에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는데 빼기는 왼쪽으로 움직이긴 해. 빼기의 방향은 왼쪽이구나 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수직선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지죠. 그 다음 더하기랑 마찬가지로 얘도 보니까 답이 왼쪽에 있고 식이 오른쪽에 있네. 얘는 같다 그지? 얘의 이름 뭐였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얘 뜻이 뭐였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등호의 이름과 뜻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피규어를 나가면서 값이 어떻게 되는지 찾는 게임처럼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22화 여러 문제. 얘는 더하기 빼기가 혼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앞에서 더하기 할 때 오른쪽으로 이동했던 거, 빼기 하면서 왼쪽으로 이동했던 거를 이제 섞어서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연습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바다 올림이 있는 22화의 덧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연필이든 뭐든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10을 기준으로 이 수 쪼개기를 하는 거, 독일 수학식으로 말하면 는10이죠. 는10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연습을 하는 그 시간을 조금 의도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초1부터 초1 이상인 친구부터 초1 이하는 바다 올림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피규어를 그 칸만큼 이동하는 걸로 해서 끝.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이렇게 또 할 거잖아요. 1년 하고 이제 버리는 교재가 아니니까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는 1학년 1학기 때 이렇게 10이 부분에 빨간 줄 쫙 그어가지고 10을 기준으로 뒤에 수를 10이 앞에 수가 10이 되도록 뒤에 수를 쪼개는 연습을 해주면 너무너무 그 바다 올림이 있는 덧셈이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자 초1 전 유치원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 여기 8에서부터 3을 더하니까 그냥 하나 둘셋 세 칸을 가서 11이 됐구나 이렇게 해서 끝.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이다 그러면 8에서 3을 가야 되는데 먼저 8에서 여기 이제 스토리를 입혀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신나게 하죠.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이 그림이 참 예쁘게 안 그려지는데 여기는 휴게소야. 여기에는 꼭 쉬어야 돼. 여기서는 음료수 한 잔을 주스 한 잔을 꼭 마시고 가야 되는 휴게소야. 그래서 여기 왔다가 찍고 더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신나겠죠 아이들이. 그래서 8에서부터 이제 우린 출발하는데 세 칸을
오른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어디서 쉰다고? 10에선 꼭 음료수를 먹고 쉬어야 돼. 휴게소보다. 어디까지? 10까지는 그럼 2칸을 가야 되네. 2칸을 갔다가 근데 우리 3칸을 가야 되니까 1칸을 더 가야 되는구나. 요렇게 요렇게 놀이하듯이 한번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걸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절반이라도 절반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좀 투자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경험을 하면 아이가 되게 재미있게 이 바다 올림이 있는 부분을 연습할 수 있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 하나만 이제 7 더하기 7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7에서 7칸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하나, 둘, 3칸 오고 뭐 해야 된다고? 주스 한 잔 해야 된다고. 주스 한 잔 하고 근데 우리 7칸 가야 되는데 3칸만 왔잖아. 지금 3칸 왔거든. 그럼 몇 칸을 더 가야 돼? 4칸을 더 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4칸을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14구나 이렇게 찾는 연습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키트를 하면서 이렇게 하기엔 조금 복잡하다. 그러면 프린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끼리만 다른 데 유포하지 마시고 프린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거기에 이렇게 막 쓰긴 또 아까우니까 아니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제 패드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 복사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먼저 놀이를 해서 키트로 해서는 이렇게 그냥 착착착착 놓는 식으로 하시면 참 좋겠다.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다음 22화의 뺄셈, 받아내림 있음. 얘도 마찬가지. 자, 초1부터는 10에서 이제 주스 한잔 하고, 그렇지만 초1 이하 친구들은 그 왼쪽으로 빼기가 이동한다는 거. 그것만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먼저 그 유치원 친구들 버전으로 하면 11에서 왼쪽으로 빼기 2니까 왼쪽으로 2칸 하나 둘 9 9에 왔네. 그래서 9 찾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도 10 얘는 2칸은 휴게소야. 여기 오면 주스를 한 잔 마셔야 돼. 딸기 주스 한 잔 마시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 얘는 11에서 출발했구나. 11에서 출발했는데 왼쪽으로 2칸을 가야 되네. 근데 10 왼쪽으로 한 칸 가고 일단 쉬어야 돼. 주스 한 잔을 마셔야지. 그 다음에 몇 칸을 더 가야 되지? 한 칸 더 가야지. 이렇게 놀이처럼 한번 살짝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 키트로 착착착착 넣어가면서 놀이처럼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더해서 20이 되는 수 요게 생각보다 아이들이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이미지를 활용하는 게 아마도 거의 필수일 거예요. 네. 이 가운데 수가 빠지는 게 새로운 패턴, 사고의 패턴을 새로운 사고를 유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규어를 두고 찬찬히 해봅니다. 이번에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 여기가 목적지야. 깃발이요. 깃발. 목적지. 여기까지 와야 돼. 이번 피규어가 12에 있네요. 12에 이렇게 딱 둔 다음에 20까지 가려면 몇 칸을 더 가야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렇게. 그래서 그 20까지라는 목표점을 찍고 남은 거를 어떻게 한다? 채워가는 거다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쭉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게임처럼. 그다음에 20에서 빼기. 이것도 이제 20에서 이제 여기가 출발점인 거예요. 무조건 여기서 출발해요. 출발했을 때 이제 빠지는 수만큼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어디 점에 도착하는지 그 목적지를 이번에 찾는 거죠. 20에서 7을 뺏는다. 그러면 7칸 셋, 넷, 다섯, 여섯, 7칸 13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1번은 13, 목적지가 13이었네요. 이렇게 마치 진짜 여행하는 것처럼 보드게임 마치 그 뭐죠? 부루마블 게임하는 것처럼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빈칸 채우기. 이제는 그 값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아까 전에는 우리 막 더해서 20, 더해서 10 이렇게 해서 딱 정해진 값이었는데 이제는 정해져 있지 않고 굉장히 랜덤하게 앞에 수 혹은 뒤에 수가 뻥뻥 저기 빠져 있죠. 이 부분도 동일하게 피규어로 그냥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또 요게 또 구체물로 젤리 같은 거 놔가면서 하기에도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요런 건 굉장히 추천해요. 만약에 제가 오늘은 레렉 레켓넷 같은 요런 거 수업한 레켓넷 아니라도 이런 교구들 있죠. 요런 20가지 있는 요런 교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전 추천해요. 네. 뭐 몬테소리인가 뭐 거기에도 있었다고 뭐 이거 두 줄뿐만 아니라 막 100줄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두 줄만 위에 두 줄만 사용해서 하거나 그러니까 하리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수판이나 아니면 이런 좀 심플한 교구가 이해하기가 조금 더 명확하다 이렇게 그 20 더해서 20 더해서 10 같이 값이 정해져 있지 않고 랜덤리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는 그게 조금 더 아이들이 이미지화하기가 더 수월하다 말씀드리고 얘도 그럼 이제 아이한테 물어봐야죠.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우리의 도착점이 15고 출발점이 1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도착까지 갈 때 몇 칸을 더 가야지 되는지 세어보면 돼요. 요런 류의 답을 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이 빈칸 채우기에 관련된 이미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들면 어떤 수에서 10을 더했더니 20이 됐어. 그러면 일단 목적지가 20이고 어떤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10칸을 가야 되네. 10칸을 어디서 출발하는지는 모르지만 10칸을 갔을 때 20에서 만나야 돼요. 그럼 10칸을 거꾸로 돌아가면 그 수겠지. 요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이었구나. 이렇게. 근데 요렇게 이야기를 입혀가면서 그 스스로 말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뭐에 강해지냐면 그 문장제 문제 1학년 2학년의 문장제 문제가 굉장히 거기에 강해져요. 친구들이 더하기 빼기일 때 이 앞에 들어오는 수와 가운데 있는 수 여기 그러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네모에서 이 각각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빼기 세모는 네모에서 이 동그라미 각각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기계식으로 풀었다는 얘기죠. 그 덧셈 뺄셈에 대한 이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얘가 명확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부분에서 설명해 보면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꼭 친구가 설명할 기회가 아이에게 꼭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빈칸 채우기인데 그 앞부분보다 조금 더 레벨이 있는데 그것도 피규어를 이용해서 실제로 보드게임 하듯이 옮겨가면서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12가 도착점이죠. 도착점인데 출발점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4칸을 더 가면 11을 맞는데 그럼 거꾸로 4칸을 가야겠네. 여기서 출발. 그래서 여기가 8.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잘 되려면 이 앞단에서 지금 요런 부분 20에서 빼기 뭐 더해서 20이 되는 수 요런 부분에서 연습이 잘 돼야 아까 그 부분에서 이렇게 요 수판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자, 저희는 워크북이라고 하는 워크북은 여기서 끝!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활동지인데요. 이번 활동지는 뺄셈에 대해서 그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을 어떻게 좀 쉽게 하는지 그래서 쉽게 말해서 독일 수학에서 는십의 방식이 무엇인지 이미지로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공해 드린 그 프린트물로 나간 그
활동지 말고 제가 파일로 올려드리는 이 활동지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가 10개짜리에 2개가 더 있어요. 10개가 꽉 차 있고 2개가 더 있어. 근데 보니까 2개를 빼고 하나를 더 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12 빼기 3인데 얘를 3개가 빼는 게 눈에 보이죠? 근데 얘를 어떻게 빼라고? 2개를 먼저 빼고 하나를 빼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게 이 다음 단계가 그래서 12 빼기 3은 12 빼기 2 빼기 1 해서 얘를 10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10 빼기 1로 계산한다는 게 요 다음에 진행될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 그림도 그대로 찾아가는 거죠. 14에서 4개를 빼고 3개를 빼는 거. 14에서 그래서 밑에 거에서 4개를 빼고 그 다음에 3개를 빼는 거. 요 이미지겠죠. 네. 그리고 네, 이제 활동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활동지는 음, 그 바다 내림 있는 뺄셈을 이미지로 조금 넣어주는 부분을 준비해봤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독일 수학에서는 는십을 하기 이전 단계로 이미지를 넣어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프린트물로 나간 그 활동지를 보시면 여기 밑에 순서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이번에 조금 수정을 했는데 프린트물로 나간 거를 해도 되지만 가급적 제가 올려드리는 요거를 프린트 하셔가지고 하시면 참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그림을 먼저 읽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10개가 있고 2개가 있는데 거기서 3개가 빠져있는 그림이에요. 이거에 상응하는 그 그림을 찾는 거예요. 12개에서 2개가 빠지고 1개가 또 빠지는 거.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앞에 수를 10으로 먼저 맞춘 다음에 나머지 것을 빼는 우리 아까 전에 그 워크북에서 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미지로 이렇게 넣어주는 과정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얘도 일단 그림을 보고 지금 10개에 4개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빠지는데 4개, 3개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14개에서 4개, 3개가 빠진 거.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남은 것도 이미지와 그 식을 연결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이번 페이지는 그거요. 그 우리 가운데 수 빈칸 채우기 아까 워크북에서 있었던 것처럼 가운데 수. 이 두 사람의 나이가 합쳐져서 얘예요. 이 두 사람의 나이가 합쳐져서 얘고. 그래서 그 중에서 큰 아이의 그 나이는 있는데 동생의 나이가 없잖아요. 그 동생의 나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해서 15살. 근데 얘는 11살이야. 그럼 얘는 몇 살이지?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손가락으로 해봐도 되고 뭐 이런 교구로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있었던 그 아까 20개의 수판에서 15에 종착점을 두고 얘가 11살인데 그럼 몇 살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찾아가는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계산이 되는 친구는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이 찾기 게임처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